지난 시간 재판님의 부동산 비법서 기본기에 이어 오늘은 실전편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GTX 복합 환승센터 유망지역. GTX 역들이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비싸진 지역들도 많이 있으니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GTX역 중에서도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는 역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볼 지역은 덕정, 송도, 인천시청, 부평, 수원, 용인은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물론 자본금이 있다면 서울에 있는 망우역이 제일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긴 하나 서울은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들을 눈여겨보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역과의 거리가 걸어서 도보로 가능한 게 가장 최선의 지역입니다. GTX역까지 도보 10분 이내의 단지가 최고 좋지만 주변에 아파트가 없거나 자금이 부족하다면 대중교통 버스 노선으로 10분 이내에 도달하는 지역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GTX 같은 경우는 개통만 되게 된다면 서울 외곽 지역에서 10분, 20분대에 강남이나 서울 주요 지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GTX 역세권 근처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결국에는 수도권에서 또 다른 핫플레이스 인기 지역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GTX를 단순히 출퇴근 용도로만 본다면 여러분들은 자산 증식의 기회를 또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기 신도시 재건축 붐을 놓치지 마세요. 수도권의 일기 신도시들이 올해로 입주 3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일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주민 차원보다 도시 차원에서 움직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5개 도시 단체장들은 노후 일기 신도시 활성화 공동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은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구입 시 용적률 250% 미만일 것, 대지 지분이 다른 재건축 단지에 비해 많을 것, 최소 500세대 보통은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일 것,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된 상태 등을 보시고 천천히 일기 신도시 재건축 붐에 탑승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격적으로 괜찮은 일기 신도시 3군데는 바로 일산, 중동, 삼본입니다. 서울에서는 강북이 재개발 요지입니다. 서울이 가장 먼저 생긴 곳이 강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강북의 주택의 노후도가 강남보다 훨씬 높습니다. 재개발 연한이 강북부터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정책과 집값 급등을 우려해 재건축과 재개발을 막다 보니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하고 서울의 공급이 부족한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눌린 공급 부족은 언젠가는 공급이 터져 나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개발 붐이 가장 먼저 일어날 곳인 강북을 주요 깊게 보는 게 좋습니다. 서울의 재개발 사업지들은 cleanup.seoul.go.kr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시의 하락은 또 다른 기회입니다. 우리가 세종시는 매우 특별한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특별하다는 말은 도시가 좋다 그런 개념보다 세종시는 늘 상승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종시 인구는 현재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36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6만 명이 최종 인구가 아니라 최종 인구 계획은 8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80만 명이면 최소 50에서 60만 명까지는 쉽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3곳입니다. 세종시, 경기도, 인천시가 그곳입니다. 그만큼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제 지방은 일자리 많은 지역만이 살아남습니다.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나의 주거지가 어디인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서울의 일자리는 전국의 36.7%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가장 많은 인구들이 몰려서 사는 것입니다. 서울과 대도시권을 제외하고 지방 중소도시들 중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은 곳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평택, 이천, 강원도는 원주, 춘천, 충청도는 충주, 아산, 천안, 경북은 구미, 포항, 경남은 김해, 양산, 진주입니다. 결국에는 일자리가 곧 경쟁력이고 부동산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인구가 적은 지방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주목하세요. 부동산의 미래를 그릴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구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40년 국토거주지 가운데 인구가 감소되는 예상지역이 81%나 된다는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구가 증가하는 곳도 있다는 의미이고 장기 상승을 기대할 만한 지역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인구 약 7만 명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수원시도 인구가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서도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이 세 곳이 인구 증가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모든 개발 계획은 10년 전부터 세워져 있고 그에 맞게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토개발계획보다 늘 항상 진행이 늦어지니 그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신 국가가 큰 그림으로 어떻게 개발되어 가는지 알게 된다면 막연했던 부동산 공부의 밑그림이 되어 훨씬 수월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서울의 낙후된 동네 구축보다는 수도권 신도시 신축이 대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트렌드 추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나의 삶을 중시하고 현재의 나의 만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면 내가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예로 최근에 수도권 신도시들이 가격 상승이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서울의 구축을 선택하지 않고 신도시의 신축을 선택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들이 추후에 서울의 구축에 들어갈 것인가 라는 의문을 던져본다면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과 비슷한 수준의 서울의 아파트 아니면 내가 굳이 지금 이 라이프를 버리고 오래된 서울의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들이 나중에 서울의 집값이 하락하면 서울로 이동할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서울의 집값이 하락을 하면 그 주변 신도시는 더 먼저 더 많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서울로 돌아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울이 좋지만 서울의 낙후된 동네 비인기 동네보다는 차라리 수도권의 깔끔하고 잘된 신도시가 더 인기가 좋을 것입니다. 미분양을 보면 본격적인 하락기 시작을 알 수 있습니다. 미분양은 앞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중소형부터 나타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미분양이 나온다면 중대형부터 시작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공급이 많은 평수부터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중소형이 인기 평수이기 때문에 중소형 위주의 분양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대형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 말은 현재 분양시장에 주로 분양되는 평수가 중소형이므로 추후 미분양이 발생한다면 중소형에서부터 시작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미분양을 확인하는 방법은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미분양을 확인하시거나 아실이라는 앱에서 미분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분양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시장의 정확한 방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분양이 왜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존의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동산에서 고수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